새벽 5시 민두식의 집무실 문틈에서 서늘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건물 전체가 잠든 시간이었죠. 백설이는 회장실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며 한경수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요. 손전등 불빛 아래 서류의 글자들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걸로 끝낸다. 서리의 중얼거림이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4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서류를 가방 깊숙이 넣으며 서리는 잠시 눈을 감았죠. 딸 미소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같은 시각 서울중앙병원 7층 특실에서는 의료기기 소리가 일정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문태경의 병실이었죠. 심전도 모니터의 녹색 선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어요. 그의 얼굴색이 어제보다 좀 나아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차트를 확인하고 조용히 나갔죠. 민두식은 자택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사라진 손수건을 떠올리며 이마에 식은 땀을 훔쳤죠. 하얀 손수건에 묻은 조필두의 피. 그 증거물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제길. 민두식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손에 쥔 위스키 잔이 흔들렸죠. 그는 술을 단숨에 들이켰어요. 목구멍이 화끈거렸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시내 중심과 고급 호텔 복도에는 루시아가 홀로 서 있었어요. 민경채에게 외면당한 후 갈 곳이 없어진 그녀였죠. 복도 끝 창문으로 새벽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루시아는 휴대폰을 꺼내 경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만 길게 울렸죠. 받지 않았습니다. 역시 그렇겠지. 루시아는 쓴웃음을 지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스텔라장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부재중 전화가 6통이었어요. 모두 같은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죠. 받을 수가 없었어요. 스텔라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그녀는 휴대폰을 소파 옆에 내려놓았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민강유통 본사 회의실에서는 김선재가 혼자 앉아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어요. 문태경과 백설이의 관계를 분석한 보고서였죠. 그는 서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위험해. 김선재는 망설이다가 보고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그는 조각들을 주워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루시아는 자택 서재에서 노트북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죠. 화면에는 두 아이의 출생 기록이 떠 있었어요. 미소와 세리. 생일이 똑같았습니다. 2001년 4월 15일. 이상해, 너무 이상해. 루시아는 자료를 다시 열어봤어요. 출생 병원도 같았죠. 같은 날, 같은 병원.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민두식의 자택에서는 민경채가 2층 서재를 오가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루시아를 내쫓은 후였죠. 민간가의 후계 구도가 머릿속에서 정리되고 있었어요. 아버지 민두식, 자신, 그리고 딸 세리. 루시아는 이제 없었습니다. 이제 정리됐어. 경채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죠.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백설이는 가방에서 문태경의 사진 한 장을 꺼내 바라봤어요. 4년 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고 나기 전 환하게 웃고 있는 태경의 모습이었죠. 서리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딸 미소를 떠올렸어요. 미소야, 엄마가 꼭 끝낼게.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죠. 서리는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고 병실로 향했어요. 민두식의 집무실로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새벽인데도 민두식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회장님, 급히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CCTV 백업 파일이 없습니다. 민두식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누군가 삭제한 것 같습니다. 복구도 불가능하고요. 민두식은 주먹을 불끈 쥐었죠. 혈관이 튀어나왔어요. 당장 찾아내. 누가 했는지. 비서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민두식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죠. 동이 트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어둠만 보였습니다. 회장실 앞 복도에 택배 기사가 나타났어요. 그는 박스 하나를 조심스럽게 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본 후 재빨리 사라졌죠. 박스 위에는 받는 사람 이름만 적혀 있었어요. 민두식 귀하. 병실에서 백설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4년간 준비해온 복수가 이제 막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침대에서 문태경이 짧게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서리가 황급히 다가갔어요. 태경의 눈꺼풀이 떨렸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태경의 희미한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어요. 서리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태경아, 정신 차려. 태경은 고개를 천천히 돌려 서리를 바라봤죠. 초점이 흐릿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의식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병원 건물 위로 아침 햇빛이 비쳤어요. 하지만 어둡게 드리워진 구름 때문에 빛이 약했죠. 전운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 민두식은 폐쇄된 4층 창고로 내려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랜만에 여는 공간이었죠. 민두식은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고 구석에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제일 안쪽 상자를 꺼냈죠. 먼지가 풀썩 날렸어요. 민두식은 기침을 하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검은 하드디스크가 들어 있었어요. 비밀 CCTV 백업 파일이었죠. 민두식은 그것을 꺼내들며 손을 떨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도 끝장난다. 그의 독백이 텅 빈 창고에 메아리 쳤어요. 민두식은 하드디스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죠. 복도 모퉁이에서 비서 한 명이 숨죽이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셔터 소리는 무음이었죠. 민두식은 황급히 창고를 나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어요. 금고를 열고 하드디스크를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 키패드를 여러 번 잘못 눌렀죠. 마침내 금고 문이 열렸어요. 하드디스크를 안에 밀어넣고 문을 잠갔습니다. 민두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는 백설이. 그날의 진실 하나 더 찾았습니다. 민두식의 안색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그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죠. 금고 문을 다시 확인하고 경호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백설이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경호팀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서리가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회장님, 그게 명령이야. 당장. 민두식의 고함이 수화기를 타고 울렸어요. 경호팀장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도에서 민경채가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녀는 아버지 방문 앞에 서서 불안해했죠. 안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CCTV 화면에는 민두식의 뒷모습이 흔들리며 잡혔어요. 그는 책상에 손을 짚고 서 있었죠.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어요. 오전 9시 루시아는 백설이의 분식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래된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죠. 그녀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카랑카랑하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서리는 주방에서 냄비를 닦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어 루시아를 바라봤죠.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당신 뭔가 숨기고 있죠? 나만 모르는 거예요? 루시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리는 행주를 내려놓고 천천히 루시아에게 다가왔습니다. 혼자 착각하지 마세요. 서리의 말투는 차분했죠.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루시아는 테이블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소 그 아이 일로 내가 오해한 게 있다는 거 알아요. 서리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루시아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죠. 경채가 그날 미소를 만났다고 했어요. 하지만 CCTV에는 안 잡혔다고. 서리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루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경채는 그날 회사에 있었어요. CCTV에 다 나와 있죠. 서리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영상 하나를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민경채가 회사 복도를 걷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시간은 미소가 사망한 그 시각이었죠. 루시아의 손이 떨렸어요. 그럼 내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정보가 거짓이었다는 충격이 밀려왔죠. 루시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서리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실은 곧 드러나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난 경채를 의심했어요. 스텔라도 모두를. 루시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서리는 그녀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루시아도 피해자일까? 아니면 공범일까? 그때 루시아의 휴대폰이 울렸죠. 발신자는 스텔라장이었어요. 루시아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루시아 미안해. 스텔라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루시아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죠. 무슨 일이에요? 나 당신을 배신했어. 루시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빠졌어요. 뭐라고요? 민두식이 나를 협박했어. 당신 정보를 넘기지 않으면 모태주를 해치겠다고. 루시아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휴대폰이 테이블 위로 미끄러졌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급속히 무너졌죠. 서리는 말없이 물 한 잔을 내밀었어요. 루시아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죠. 다들 날 이용했구나. 루시아의 중얼거림이 작은 식당 안에 울렸어요. 서리는 마음속으로 갈등했습니다. 루시아를 동정해야 할까? 아니면 경계해야 할까? 분식집 밖 골목에서 김선재가 차 안에 앉아 망원렌즈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그는 서리와 루시아의 대화 장면을 연속으로 찍었죠. 셔터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재미있는데. 김선재는 비웃음을 지으며 사진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민경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루시아, 지금 서리와 만남. 사진 첨부. 민강유통 회장실에서 민경채는 휴대폰 알림을 확인했어요. 사진을 열어보고 눈살을 찌푸렸죠. 둘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녀는 김선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변 계속 지켜봐요. 움직임 있으면 바로 보고하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경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둘 다 골칫거리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죠. 분식집에서 서리는 루시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여자를 믿어야 할까? 딸 미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던 모습, 마지막으로 엄마 도와줘라고 보낸 문자. 서리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직은 아니다. 아직 루시아를 완전히 믿을 수 없다. 루시아 씨 가세요. 루시아는 고개를 들어 서리를 바라봤죠. 뭐라고요? 지금은 서로 돕기엔 이른 것 같아요. 각자 할 일을 하세요. 서리의 말투는 단호했어요. 루시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서리를 한참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어요. 하지만 기억해요. 우린 같은 편이에요. 루시아는 분식집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종소리가 다시 울렸죠. 서리는 혼자 남아 테이블을 바라봤어요. 루시아가 놓고 간 서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서리는 서류를 집어들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도덕적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었죠. 오후 2시 병원 7층 특실에서 문태경이 갑자기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몸을 움찔거렸어요. 간호사가 황급히 달려왔죠. 환자분, 괜찮으세요? 태경은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그날 사고 아니었어요. 간호사는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리가 복도에서 뛰어들어왔죠. 태경아, 무슨 일이야? 태경은 서리를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그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은 듯 흔들렸습니다. 4년 전 그날, 서리는 태경의 손을 꽉 잡았어요. 천천히 말해. 무슨 일이야? 태경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기억을 더듬었죠. 희미한 플래시백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어두운 도로, 빗소리, 그리고 누군가 있었어요. 서리의 손이 떨렸어요. 누가 있었어? 태경의 시점에서 장면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흐릿한 그림자 하나가 차 뒤에서 다가왔죠.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차갑게 명령하는 목소리. 처리해. 태경은 그 목소리의 주인을 떠올리려 애썼어요.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루엣만 민두식과 비슷한 체격의 남자였죠. 그 사람 민두식 같았어요. 서리는 숨을 멈췄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정말? 확실해?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있었어요. 사고가 아니었어요. 의료진이 병실로 몰려들었어요. 의사가 태경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심박수가 너무 높아요. 간호사가 진통제를 투여했죠. 태경의 호흡이 점차 안정됐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나가고 서리와 태경만 남았어요. 서리는 태경의 겁먹은 눈을 바라보며 분노를 느꼈죠.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더는 숨길 수 없어요. 서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태경은 미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진작 기억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서리는 태경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이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서리의 복수심이 다시 활활 타올랐죠. 복도 저편에서 김선재가 병실문 유리창 너머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질투와 계산이 공존했습니다. 저둘 너무 가까워지고 있어. 김선재는 휴대폰을 꺼내 다시 민경채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태경 상태 호전. 서리와 관계 심화 중. 경채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뭔가 단단히 꼬여가고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태경은 서리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나 당신 믿어요. 서리는 눈을 피하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준다고 말했죠.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고마워요. 서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경은 미소 사건을 다시 묻고 싶어 했지만 머뭇거렸죠. 서리는 그 마음을 읽고 천천히 말했어요. 나중에 지금은 당신부터 살려야 해요. 두 사람의 감정적 연결고리가 명확해졌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희미한 햇빛이 들어왔어요.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태경은 서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 집안이 뭔가 숨기고 있어요. 분명히. 서리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어요.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민두식이 숨긴 비밀들을. 이제 태경의 증언까지 확보했죠. 이제 준비됐어.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민경채가 급습하듯 들어왔죠.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우리 집 일이야. 당신이 왜 알아야 하지? 경채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경은 침대에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빛처럼 충돌했죠. 태경은 말없이 경채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도전적이었어요.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죠. 서리가 재빨리 나섰어요. 경채 씨, 여긴 병실이에요.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하라고요? 우리 집안일을 파헤치는 사람들한테? 경채는 서리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두 여자가 맞서는 순간 병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경채는 태경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너무 빨리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태경의 반문에 경채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태경을 훑어봤죠. 일부러 아픈 척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서리가 경채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만하세요. 경채는 서리의 손을 뿌리쳤어요. 손 떼요. 당신도 같은 편이잖아요. 같은 편이 아니라 진실을 찾는 거예요. 서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죠. 경채는 비웃었어요. 진실? 웃기지 마요. 당신들은 그냥 우리 집을 무너뜨리려는 거잖아요. 무너질 게 있으니까 무너지는 거죠. 서리의 말에 경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경채는 병실을 나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복도의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서리는 깊은 한숨을 쉬었죠. 같은 시각 도심 한복판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루시아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옷가지들을 가방에 던져 넣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다들 날 이용만 했어. 루시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경채의 냉대가 떠올랐죠. 당신은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경채가 차갑게 내뱉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루시아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스텔라장의 배신 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스텔라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루시아의 정보를 다 넘겼어요. 미안하지만 아들을 지켜야 했어요. 루시아는 휴대폰을 던져버렸어요. 휴대폰이 카펫 위로 굴러갔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복수해야 해. 루시아의 중얼거림이 텅 빈 방 안에 울렸어요.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민강유통 본사 회장실에서 민두식은 변호사를 마주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죠.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리합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두식의 표정이 굳었어요. 뭐가 불리해? 백설이가 확보한 증거가 너무 많아요. 손수건, CCTV 파일, 증인까지. 민두식은 주먹으로 책상을 탁 쳤습니다.
변호사가 움찔했죠. 없애면 되잖아. 증거를. 회장님, 그건 할 수 있어, 없어? 변호사는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어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민두식은 비웃었습니다. 법? 내가 언제 법 따위 신경 썼나? 그는 변호사를 내쫓고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모든 증거를 없애는 방법. 단 하나만 남았습니다. 백설이를 제거하는 수밖에. 민두식의 독백이 조용한 회장실에 울렸어요. 회의실에서 민경채는 주주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루시아 이혼 문제로 주가가 흔들리고 있었죠. 그녀는 서류를 던져버렸어요. 제길. 그때 김선재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백설이를 먼저 잡으셔야 합니다. 경채는 김선재를 노려봤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 여자가 움직이기 전에 선수를 쳐야 합니다. 문태경도 마찬가지고요. 경채는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김선재의 말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받아들이기 싫었죠. 그건 아버지가 결정할 일이에요. 하지만 대표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면 회사가 무너진다는 걸. 경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김선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경채는 창밖을 바라봤죠.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폭풍 전야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저택 2층, 세리의 방에서는 불안한 소녀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세리는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귀를 막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엄마가 또 싸우고 있었죠. 집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세리는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지? 세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루시아 이모가 쫓겨나고 할아버지는 날마다 화를 내고 엄마는 점점 차갑게 변해갔죠. 세리는 휴대폰을 꺼내 루시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세리야, 무슨 일이야? 루시아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세리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죠. 우리 집이 이상해요. 너무 무서워요. 루시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도 느끼고 있었어요. 민간가에서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세리야, 엄마 지금 갈게.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끊고 루시아는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화면에는 여전히 출생기록 자료가 떠 있었습니다. 미소와 세리. 2001년 4월 15일. 같은 날, 같은 병원. 루시아는 마우스를 움직여 더 깊이 파고들었죠. 출생 시간까지 확인했어요. 미소는 오전 3시 22분, 세리는 오전 3시 18분. 4분 차이. 루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뭔가 숨겨진 게 있었죠. 그녀는 병원 기록을 더 뒤졌습니다. 당시 담당 의사 이름을 찾았어요. 하지만 그 의사는 5년 전 사망했다고 나와 있었죠. 이상해, 너무 이상해. 루시아는 자료를 출력해 가방에 넣었습니다. 세리에게 가는 길에 이 자료를 다시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밤 10시 민강유통 본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백설이는 비밀 통로를 통해 회장실에 잠입했죠. 과거 이곳에서 청소부로 일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익숙하게 움직였어요. 회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전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혔죠. 서리는 서류철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서랍을 하나씩 열며 뒤졌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서랍엔 일반 문서만 있었죠.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였어요. 하얀 손수건이 비닐팩에 담겨 있었습니다. 조필두의 혈흔이 묻은 손수건이었죠. 서리는 숨을 죽이며 손수건을 꺼냈어요. 역시 여기 있었어. 손수건을 가방에 넣고 계속 뒤졌습니다. 그때 서류철 맨 아래에서
USB 하나가 나왔죠. USB를 노트북에 꽂았어요. 파일이 열렸습니다. CCTV 영상이었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미소 사건 당일의 장면이 나왔어요. 하지만 공식 발표와는 달랐습니다. 화면 속에서 민두식이 선명하게 보였죠. 그는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처리해. 깔끔하게. 서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결정적 증거를 잡았어요. 드디어 잡았어. 서리는 USB를 뽑아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죠.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서리는 재빨리 불을 끄고 책상 뒤에 숨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죠. 경비원이 손전등을 비추며 안을 살폈어요. 이상한데 분명 불빛이 보였는데 경비원은 잠시 둘러보다 나갔습니다. 서리는 숨을 참고 기다렸죠.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진 후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어요. 비밀 통로를 통해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서리는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이제 준비 끝났어. 그녀의 눈빛이 달빛 아래서 빛났습니다. 복수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죠. 서리는 차에 올라타 USB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작지만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제 민두식을 무너뜨릴 수 있었죠. 시동을 걸며 서리는 중얼거렸어요. 민두식, 이제 내 차례야.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강유통 건물은 여전히 조용했죠. 하지만 폭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백설이는 민강유통 회장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서가 놀란 표호로 그녀를 막아섰죠.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오셨어요? 회장님께 약속이 있어요. 서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비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회장님, 백설의 씨가 찾아오셨는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민두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여보내.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리는 당당하게 안으로 걸어 들어갔죠. 민두식은 책상 뒤에 앉아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뭐하러 왔나? 회장님, 계산할 시간이에요. 서리는 가방에서 하나씩 물건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먼저 비닐팩에 든 손수건이었죠. 조필두의 핏자국이 선명했어요. 민두식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서리는 다음으로 사진 몇 장을 꺼냈죠. 민두식이 조필두와 만나는 장면들이었어요. 이건 증거예요. 조필두를 시켜 제 딸을 해친 증거. 서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마지막으로 USB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죠. 여기엔 더 결정적인 게 들어있어요. 민두식은 USB를 바라보며 손을 떨었어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식 전부 넘기세요. 그리고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세요. 그럼 오늘 이후로 안 보면 돼요. 민두식은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책상 모서리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세게 쥐었죠. 당신이 감히. 떳떳하면 경찰 부르라잖아요. 서리의 도발에 민두식은 흔들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공중에서 멈춰 있었죠. 서리는 가방에서 미소의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죠. 이 아이 기억하시죠? 민두식의 눈에 잠깐 무언가가 스쳤어요. 죄책감일까? 아니면 후회일까? 하지만 금방 사라졌습니다. 서리는 승리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민두식을 궁지에 몰아넣었죠. 4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민두식이 일어서며 금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금고 문을 열려는데
문틈에서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졌죠. 딸그랑 소리가 조용한 회장실에 울렸어요. 서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하드디스크 조각이었어요. 깨진 플라스틱 파편과 함께 회로 기판 일부가 보였죠. 이건 서리는 몸을 숙여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라벨에 희미하게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01년 4월 15일. 미소가 태어난 날이었죠. 서리의 눈이 커졌어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민두식은 황급히 조각을 빼앗으려 했어요. 하지만 서리가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죠. 이것도 증거로 쓰겠어요. 당장 내놔. 민두식이 소리쳤지만 서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챙겨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3일 드릴게요. 3일 안에 결정하세요. 서리는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죠. 승리의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이 생겼어요. 저 하드디스크엔 뭐가 들어있을까? 같은 시각 병원 복도에서 김선재는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민경채였죠. 대표님,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말해봐요. 백설이와 문태경 둘의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경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매일 병실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문태경이 뭔가를 기억해낸 것 같아요. 뭘 기억했는데요? 4년 전 사고 관련해서요. 회장님이 연루됐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경채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지금 당장 가겠어요. 전화를 끊고 경채는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차 준비해. 병원으로 간다. 30분 후 민경채는 태경의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서리와 태경이 함께 있었죠. 아버지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경채의 고함에 병실이 떨렸어요. 태경은 침착하게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진실? 당신이 뭘 안다고. 경채가 태경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았어요. 서리가 황급히 말렸습니다. 손 떼요. 당신들 우리 가족을 파괴하려는 거죠? 태경은 경채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그의 눈빛이 매서웠죠. 당신 아버지 뭔가 숨겨요. 4년 전 사고 현장에 있었어요.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기억했어요. 그날 밤 누군가 저를 밀었고 그 사람은 태경의 말에 경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찢어질 듯 떨리는 눈동자였죠. 증거 있어요? 곧 찾아낼 겁니다. 경채는 뒤로 비틀거렸어요. 서리가 그녀를 부축했지만 경채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요. 경채는 병실을 나가며 눈물을 참았어요. 복도에서 벽에 기대선 채 숨을 고르고 있었죠. 아버지가 정말 경채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어요. 저택 서재에서 민두식은 루시아가 남긴 녹음 파일을 듣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보낸 파일이었죠. 민두식은 모든 걸 조작했어요. 미소 사건도 태경 사고도. 루시아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어요. 민두식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이 여편 내가. 그는 김선재에게 전화를 걸었죠. 루시아 당장 찾아. 입 막아야 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두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스텔라장의 집에서는 루시아가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모태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장을 봐야겠어. 어머니, 위험해요. 위험해도 해야 해. 나도 속았으니까. 루시아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병실에서 태경은 또 다른 기억을 떠올렸어요. 사고 직전 누군가 전화로 지시하던 목소리.
그 목소리 민두식 회장이었어요. 서리는 태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확실해요? 네. 이제 확실해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김선재가 이 대화를 엿듣고 있었죠. 그는 재빨리 민경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문태경, 회장님 지목. 상황 심각. 경채는 메시지를 보고 무너졌습니다. 차 안에 앉아 핸들을 붙잡고 울었죠. 아버지 정말 그랬어요? 그녀의 세계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가족을 믿어야 할까? 진실을 마주해야 할까? 민간가 전체가 내부에서부터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태경의 병실에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선이 불규칙하게 요동쳤죠. 으윽. 태경이 가슴을 움켜쥐며 신음했어요. 호흡이 가빠지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리는 병실 소파에서 자다 깨어 황급히 달려갔죠. 태경아, 태경아. 간호사들이 몰려들었어요. 의사가 뛰어들어오며 지시했습니다. 심장 박동 불안정, 응급조치 준비. 의료진이 태경 주위를 둘러쌌죠. 서리는 밀려나 병실 밖으로 나왔어요. 문 너머로 보이는 태경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안 돼, 안 돼. 서리는 벽에 기대선 채 눈물을 흘렸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죠. 태경이 마지막 힘을 짜내 서리를 바라봤습니다. 입모양으로 무언가를 말하려 했어요. 한 가지 숨긴 게. 하지만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의료진이 산소 마스크를 씌웠거든요. 서리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울부짖었죠. 태경아, 무슨 말이야?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가슴 압박이 반복됐습니다. 30초, 1분, 2분. 드디어 심전도가 안정됐죠. 의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로 옮겨야 해요.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어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리는 태경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의료진이 막았죠. 보호자님, 지금은 안 됩니다. 서리는 손끝에 닿았던 태경의 체온을 느꼈어요. 아직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사라질까 두려웠죠. 태경아, 제발. 복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민경채의 얼굴이 복잡하게 일그러졌어요.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든 건가? 경채는 주먹을 쥔 채 떨고 있었죠. 김선재가 뒤에서 그 모습을 비웃듯 바라봤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김선재의 차가운 말에 경채는 돌아섰습니다. 당신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재미있는 게 아니라 예상했던 거죠. 문태경 같은 자가 우리 집안에 덤빈 결과를요. 경채는 김선재의 멱살을 잡았어요. 입 닥쳐요. 하지만 김선재는 웃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경채는 그를 밀쳐내고 복도를 뛰어나갔죠. 같은 시각 민두식은 자택 지하 금고실에 있었어요. 그는 또 다른 봉투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출생증명서가 들어 있었죠. 민두식은 서류를 바라보며 손을 떨었어요. 이건 누구도 모르게 사라져야 해. 그는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불꽃이 켜졌죠. 서류 끝에 불을 대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경채였습니다. 민두식은 전화를 받았죠. 왜? 아버지 문태경이 위독해요. 민두식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그래서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자가 우리 가족 파괴하려 했잖아. 경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의 냉정함이 낯설었죠. 아버지 정말 4년 전 일에 연루되신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두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곧 답이었죠. 경채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강남의 한 카페에서 세리는 루시아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죠. 세리야,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뭔데요, 이모? 루시아는 출생기록 자료를 세리 앞에 펼쳤어요. 미소와 세리, 두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와 미소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어. 세리의 눈이 커졌어요. 그건 우연이잖아요. 4분 차이야. 그리고 루시아는 다음 자료를 넘겼습니다. 담당 의사 기록이었죠. 두 아이 모두 같은 의사가 받았어. 그런데 그 의사는 5년 전에 사망했고, 이모, 무슨 말 하려는 거예요? 루시아는 세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리야, 넌 혹시 내 생일이 왜 같은지 생각해 본 적 있니? 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뭔가 끔찍한 진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설마. 난 확신할 수 없어. 하지만 이 자료들이 너무 이상해. 세리는 서류를 움켜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죠. 내가 누구예요? 루시아는 세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넌 소중한 아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세리는 혼란스러웠어요. 눈물이 쏟아졌죠. 민간가 저택에서 민경채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루시아가 남긴 녹음 파일이 재생되고 있었죠. 민두식은 모든 걸 조작했어. 미소도, 태경도, 심지어 세리의 출생도. 경채는 녹음을 멈췄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당신네 집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녹음 속 루시아의 목소리가 뇌리에 맴돌았죠. 경채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서재로 향했어요.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민두식은 없었죠. 경채는 책상 서랍을 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서랍엔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금고 열쇠가 나왔죠. 경채는 금고를 열었어요. 안에는 서류들과 USB, 그리고 반쯤 타버린 출생증명서가 있었습니다. 출생증명서를 집어들었죠. 이름이 지워져 있었지만 날짜는 보였어요. 2001년 4월 15일. 경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병원 대기실에서 백설이는 태경의 병실 의자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날씨가 급격히 흐려졌습니다. 빗방울이 창을 때리기 시작했죠. 서리는 주머니에서 하드디스크 조각을 꺼내 바라봤어요. 2001년 4월 15일. 미소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이 하드디스크엔 뭐가 담겨 있을까? 서리는 전문가에게 복구를 맡겨야겠다고 생각했죠. 태경의 침대 모서리를 쓰다듬으며 서리는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도 미소도 내가 꼭 구해낼게.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졌죠. 오직 결연함만 남았어요. 복도 끝에서 민두식과 김선재의 그림자가 겹쳤습니다. 두 남자가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죠. 백설이 이번엔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서리는 그들의 존재를 직감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걸 준비가 됐으니까요. 누군가의 손이 중환자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줌인했죠. 문틈 사이로 강한 빛이 새어나왔어요. 서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겨 들고 복도로 나갔죠.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어요. 이제 끝을 보자. 민두식? 서리의 중얼거림이 텅 빈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죠. 폭풍이 몰아치는 밤이었어요. 하지만 서리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간가의 비밀이 곧 세상에 드러날 것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2001년 4월 15일의 진실이 있었어요. 병원 건물 위로 번개가 쳤습니다.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죠.
새로운 시작의 서막이었어요.